코스피 시장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보다 심도 있게 해보고요. 필요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신중호 연구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코스피 시장 PER 낮다, PBR도 이 정도면 매력 있다 네. 얘기들끼리 많이 나오는데 네. 저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910선까지 코스피 지수 내려와 있는데요. 우리 시장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코스피는 주 초반 기분 네. 좋게 출발했지만 사실 더 그래서 기분이 나쁜 주간이었습니다. 4월 이후에 급락으로 코스피가 소위 12개월 포워드 PB 자산가치 100까지 내려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기대했었는데요. 네. 과거 흐름을 사실 따라가는 면은 있지만 그 폭이나 외국인의 선택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밸류에이션 레벨만 놓고 봐서 이제 참가했던 시장 참가자들은 소위 당한 한 주였는데 그림에서 나가겠지만 그림의 모습처럼 다시 과거의 형태로 상승 기조로 접어들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좀 이 시점에서 과연 지금의 가격은 정말 살만한 수준인지 그리고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요. 첫째는 어쨌든 신뢰도가 낮긴 하지만 실적 시즌이 출발했다는 점. 두 번째는 정말 현재 수준의 코스피가 밸류에이션이 정말 비싼지 싼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일단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포인트로 저희는 매출 증가와 이러한 매출 증가를 신뢰할 수 있는 R&D 비중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주셨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풀어봐야겠죠. 첫 번째로 꼽아주신 게 신뢰도가 좀 낮기는 하지만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다.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지만 일단은 시작됐으니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1분기 실적 좋지 않다 네. 하니까 투자 심리는 자꾸 더 위축이 돼요. 네. 사실 코스피가 연말 이후 글로벌 증시에서 소위 왕따 형상을 받았던 이유는 네. 지난해 실적이 연초에는 114조 원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실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81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28%의 괴리율을 보였는데 2011년에도 20% 이상의 어떤 괴리율을 보였습니다. 2년 연속 이렇게 과다한 기대치와 실제치 간의 괴리가 시장 참가자들로 1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시선을 굉장히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고요. 현재 2013년의 연간 순이익은 112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하면 37%의 고성장이 기대되는데 사실 이 숫자를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네. 특히 2013년 매출액은 마이너스 9%로 역성장을 예상하는 반면 순이익은 말씀드린 것처럼 37%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은 마진이 그만큼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연간으로 넘어오면서 선형적으로 순이익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측면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믿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Q 성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네. 글로벌 경쟁자의 부각이라든지 환 이슈 등이 여러 외부 변수가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쉽게 이러한 마진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것은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년째 반복되고 있는 2분기에 좀 저점 둔화나 아니면 유럽의 이슈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뢰도가 낮은 신뢰도와 이제 우리나라의 가격 수준을 두 번째로 꼽아주셨어요. 네. PER만 보자면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네. 신뢰도를 비교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PER이라든지 PBR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 기대값에 의한 아직 네. 확정되지 않은 어닝에 대한 밸류에이션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이익 내지는 지금까지 가격 수준만 봤을 때는 지금의 코스피가 적정한 수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희는 여기서 확정손익 PER과 CAPE라는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손익 PER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확정된 이익으로 과거의 주가 수준을 비교해 보는 건데요. 현재 기대치 112조 원이 달성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달성 예. 가능하지 않다는 과정을 보면 사실 10배 수준의 어닝이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앞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마이너스 20% 그리고 2012년에 마이너스 28%의 하향 조정을 반영하면 확전 손익 PER은 12배 그리고 13배 수준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13년 연간 수익률이 연초 대비해서 20% 수준의 감익만 나오더라도 사실은 코스피가 뭐 비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싼 구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더하여 근데 CAP라고 10년의 이익을 갖고 바라보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 본다면 한국 증시가 그래도 조금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CAP는 지난 1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이익으로 현재 주가 수준 레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순수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평가라든지 저평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 CAP는 13.55배입니다. 네. 2000년 이후에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가 13.26배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에 낮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저점이 2011년의 9월이나 네. 2012년의 10월 같이 2010년 이후에 나타났던 경기 둔화나 유럽의 이슈로 인해서 빠졌던 밸류에이션 축소폭만큼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기대값을 못 믿는다 하더라도 확정된 이익으로도 사실 현재 코스피는 좀 살만한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 Q 성장을 분기 성장률과 이제 거기에 대한 R&D 관련된 부분을 함께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함께 묶어서 이 부분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봐주시겠습니까? 네, 앞서도 언급했지만 2013년은 Q보다는 마진 개선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는 마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1분기 이 실적 시즌만 보더라도 사실은 매출 증가가 늘어나는 업종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Q가 증가하면 사실 나눠 먹을 파이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마진은 유지하기가 소위 좀 쉬워지는 상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는 매출 변수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말씀을 더 드리자면 1분기 실적에 조금 관심 있게 볼 업종과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지표를 챙겨볼 때 사실 매출도 사실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기대값을 믿지는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R&D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R&D는 사실 비용이고 매출의 성장에 기대나 어떤 자신의 어떤 신뢰도가 있는 경우에는 R&D 비중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2년에 대해서 업종이나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R&D 비중을 높인 업종인 경우에는 매출 그로스가 사실 분기나 내지는 반기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올해 실적을 매출 그로스만 볼 게 아니라 R&D 비중도 함께 높인 업종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IT라든지 제약 업종이 굉장히 2013년에는 매출 그로스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는 업종에서도 사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그리고 호텔, 레저 그리고 차부품 내수 소비재, 의료 업종에서도 R&D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업종들을 함께 보시면 1분기 실적 지금 굉장히 투심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업종 내에서는 좀 종목 피킹에 나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투자를 해서 더 큰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기업들을 찾자라는 데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 시장 한번 분석해 봤고요. 함께한 분은 이트레이드 증권 신중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